안녕하세요. 오늘은 217번째 책 콘돌리자 라이스라고 하는 이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이제 그의 자서전인데 그가 직접 썼다기보다는 이제 작가 안토니아 펠렉스라고 하는 분이 이 자서전, 이 콘돌리자 자서전을 썼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있습니다만은 오바마 대통령이 되기 이전, 그 이전에는 흑인들이 워싱턴에 들어가서 일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흑인 최초의 그 인물은 조지 파월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콘돌리자 이분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이분은 이제 어린 시절부터 그 백악관을 보면서 들어가서 큰 그 정치적인 꿈을 꾸고 있었던 그분인데요. 대통령도 생각했다라고 그런 이제 자기의 얘기를 갖다 여기서 피력을 합니다만, 이 책에서 이제 잠깐 그 감사의 말을 그가 이제 소개하는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는 외교 정책부가 인정하는 탁월한 인재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흑인 녀석입니다. 미국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해성 안보 보좌관이며 흑인으로서는 두 번째 외교 정책에 이름이 올라간 인물입니다. 최초의 자서전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탄생했다. 사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 책 쓸 때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렇지만 미국인들이 이렇게 좀 유명한 그런 곳에 있으면 자서전을 이렇게 쓰는가 봐요. 그녀가 살아있는 인생을 되새기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라이스 레이가를 이끌어온 정신유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정신유산을 자기 고유의 열정의 생명력으로 계승한 라이스 박사의 삶의 방식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였습니다. 인종분리 정책과 맞서 싸워야만 했던 1950년, 60년대 흑인들의 처절한 생활상, 그 시대의 버밍햄에서 흑인으로서 성장의 의미, 불평등한 정책, 교육, 기획과 박탈과 각종 기업들의 횡포 등 라이스 박사의 생애도 그런 모든 여건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악조건이에요. 물론 미국에서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백인 전통사회에서 그런 그 지위까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런 목적을 달성했던 분이 바로 이 라이스다. 그래서 안토니아 펠렉스는 이런 일에 감사의 글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차에 보면 대통령 후보의 코치, 미국의 유산, 두 배로 더 열심히, 쇼팽, 세익스피어, 그리고 소련, 학자로서의 길, 라이스 교수, 부시 1세, 부시가와 이제 연관이 이렇게 되면서 대통령을 섬기는 보좌관이 된 것이죠. 최정상의 자리에서 권력상의 자아상. 그래서 이런 이 스토리로 전개가 되면서 이 안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진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라이스 사진입니다만 중간 영화 그 어린 시절이라든지 성장 과정, 대학 시절이라든지 미국 국무성에 있었던 그런 그 백악관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화보로 쭉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읽기가 매우 이렇게 쉽게 돼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문을 잠깐 읽어드리는 것이 이 책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가 10살 때 일이다. 그녀는 부모의 존과 엔젤리나 라이스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콘돌리자 표현을 빌리자면 이 여행의 성적은 복음 전파 교육이었다 한다.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수도인 워싱턴 DC였다. 어린 나이였지만 콘디는 다양한 역사적 유물을 접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백악관 구경도 그의 과정의 일부였다. 펜실베니아를 한가롭게 거닐던 일행이 멈춰선 곳은 백악관 정문 앞이었다. 내부 구경에 여념이 없던 일행의 침묵을 깨뜨린 사람은 콘돌리자였다. 침착하게 건물 여관을 응시하던 그녀는 존을 향해서 몸을 돌리며 말했다. 아빠, 제가 밖에서 백악관을 구경해야 하는 건 피부색 때문이에요. 두고 보세요. 전 반드시 저 안에 들어갈 거예요. 추숙했던 그녀는 예언가처럼 이 말을 실현시켰다. 25년 후 그녀는 소련과 냉전 후 통일 독일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주도하는 수석보좌관으로서 조지 부시 대통령 주당 14시간을 통석했다. 미국 행정부에서 2년간 근무했던 콘돌리자는 11년 후 백악관으로 재입성한다. 그의 아들인 조지 부시 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것이다.
대선 운동 기간 중 제이 노드링거는 내셔널 그 리브 기자죠. 회견을 가졌다. 그는 인터뷰 석상에서 콘돌리자는 내각이 지명하는 최고의 스타로 떠오를 것이다. 과거 행정부 시절의 최후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말은 그대로 실현되었다. 빌보드 차트에만 오르지 않았을 뿐 그녀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2001년 9월 11일 콘돌리자는 테러와 전쟁을 수행한 백악관 대변인 한 사람으로 임명됐다. 따라서 각종 매체에서 그녀의 모습을 발견하기는 그리 쉽지 어렵지 않았다. 선데이 워싱턴의 고정적인 출연을 대담을 이끌었으며 보그 조지가 지금은 고인이 된 조지 케네디가 그에서 발행하는 잡지죠. 오프라 매거진의 기고문을 통해 자신의 정견을 밝혔다. 그녀의 이름이 알려지자 일부 도시에서 그녀의 인기가 무섭게 치솟았다. 또한 이스트 펠로 알토시의 빈민가 방과후 학교를 공동 개설하여 지역사회의 영웅으로 부각하기도 했다. 소련의 연구 분야에 있어서 그녀는 가장 명망 있는 학자이자 전문가로 꼽힌다. 스탈린학을 듣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를 결심했다. 이는 대학교 3학년 때 일이다. 콘돌리자 라이스는 특히 두 개 분야에서 자신의 열정을 발산하였다. 바로 음악과 소련학이었다. 이 책에서 콘디 가게의 음악적 뿌리와 그 재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녀가 전문 피아니스트로서 꿈을 키우던 시절 현재 그녀를 있게 한 소중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 꿈을 실현하기에는 음악계의 현실이 너무 척박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급격한 방향 전환을 결정한다. 그녀가 13세 되던 해의 일이었다.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은 한 강연에 찾아왔다. 이는 소련을 주제로 강연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한 교수에게 매료된 후 그녀는 한순간 뒤로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만 나갔다. 그녀의 엘리바마의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1950년 60년대에 엘리바마는 미국 남부 지역 중에서도 가장 흑인에게 인종분리 정책을 시행했던 곳이었다. 따라서 인권운동도 가장 극렬한 지역이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현재 몬디는 백악관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에 취임하였다. 콘돌리자 라이스의 인생 가계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녀는 가문에 추구하는 교육, 사회적 성공을 모두 일궈낸 라이스 레이가의 자랑스러운 딸이다. 그녀는 목사인 아버지를 닮아 헌신적인 강인한 성격을 지녔으며 독실한 신앙심은 그녀를 지탱하는 큰 버팀목이 되었다. 이 책은 남성 중심의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계의 정상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콘디에 대한 동료들의 평가는 친근하면서도 강인한 인물로 묘사된다. 내셔널 리브지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녀의 강렬한 흡입력에 매료되었다. 전형적인 남부인으로서 거칠지만 지적이고 우아하면서 매혹적이다 라고 그녀를 평가했다. 제작 과정에서 만난 인터뷰 대상자들은 그녀를 내면 속 깊은 사고까지 치밀하게 묘사하는 풍부한 감성의 소유자라고 말했다. 덴버 대학의 카텐 포스터 교수는 콘디에게 침울한 구석은 찾아볼 수 없으며 가는 곳마다 행운을 불러들인다라고 그를 평가했다. 콘디는 자신의 이러한 평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단지 신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혹한 법칙이란 없답니다. 저는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모든 면에서 과장이 없이 솔직담백했던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에 근무해본 사람이라면 천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답니다. 저는 제 눈으로 직접 그런 천재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재가 아니랍니다. 그러나 조지 부시는 이 말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부친조차도 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콘디를 격려하기에 직접 행정부를 방문하였다. 이 일은 콘디의 능력을 단적으로 인정한 사례다. 브랜디 크로프트는 그녀의 지적 능력과 충성심의 경의를 표할 정도다.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부시 전 대통령 바로 그녀를 자신의 진영으로 영입하여 한 가족처럼 대했다. 조지 부시는 텍사스주에서 부임한 지 일주일 만에 그녀를 친구로 대했고 대선 운동 기간에는 외교정책 분야의 수석 보좌관을 임명했다.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곤디는 3권 즉 국방장관, 국무장관, 국가안보리로 분리된 강력한 귀한 권한을 중재했다. 만일 그녀의 인생을 소나타 형식의 악보로 그려본다면 지금의 절정을 향해 상한 곡선을 그리며 각기 자기 주제를 표현하는 발전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절정에 이르면 그녀는 내면 깊숙이 감정해둔 자신의 주제를 폭발하듯이 분출시키며 가장 극적인 개선식을 개최할 것이다. 그의 절정의 단체를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혹은 캘리포니아와 같이 거대한 주의 주지사나 상원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충실히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녀의 이제 연보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게 되면요, 1954년에 이제 엘리바마에서 이제 출생을 했고 쭉 처음에 고교 과정을 수료하면서 바로 덴버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수 장학생이고, 또 이분은 이제 주로 이제 러시아, 지금 소련이죠. 거기에 이제 를 전공을 한 러시아 전통 학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책을 이제 많이 썼고 1986년에 미국 북방성 공동 상임고문 특별보좌관 외교 정책부에 주관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스탠퍼드 대학에 이제 교수로서 있었습니다. 1993년, 92년이죠.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부시를 지지하는 이제 연설을 하게 되고 1999년에 스탠퍼드대 교무처장에서 사임을 하면서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선거 운동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죠. 공화당대에서 연설을 하게 되고 대통령의 국가안전보좌관으로서 임명이 되고 그 일을 갖다 충실하게 관할했고, 지금도 이제 이분 책은 이분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